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건물 관리비가 갑자기 수천만 원이나 오른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건물 관리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바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라는 좀 이름도 어려운 새로운 법 때문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관리비 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말이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돈이 고스란히 관리비에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폭탄이 따로 없죠. 도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딱 5가지 순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 관리비 폭탄 얘기가 왜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논란이 되는 법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정부는 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또 가장 시끄러운 차별 논란은 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관리비 폭탄. 멀쩡하던 관리비가 왜 갑자기 폭탄 소리를 듣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바로 이겁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라는 게 바뀌면서 이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정보통신 설비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뭐 직접 사람을 뽑든 아니면 외부 업체에 맡기든 어쨌든 이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 그 핵심 내용이 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관리자는 뭘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다행히도 이게 자, 오늘부터 다 지키세요 이런 식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 크기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이 됩니다. 제일 큰 건물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냥 아무나 관리자로 앉혀놓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표를 좀 보세요. 건물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급 기술자부터 초급 기술자까지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주 깐깐하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건물주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일단 정해진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자격 갖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요. 선임했으면 또 30일 안에 구청에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6개월에 한 번씩 유지보수 점검, 또 1년에 한 번씩은 성능 점검까지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꽤나 꼼꼼하죠.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가 나옵니다.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에이, 나중에 하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법 내용이 이렇다는 걸 봤고요.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아니,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돈 드는 법을 만든 걸까요?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안전. 방치되고 있는 시스템의 위험을 막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요즘 건물에 없어서는 안 돼. 이 정보통신 설비들이 그냥 방치돼서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겠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 설비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CCTV, 집 현관에 있는 월패드나 도어록, 주차장 차단기, 무인 택배함,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평소에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사실 우리 안전과 편의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들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하필 CCTV가 고장나 있었다거나, 누군가 우리 집 월패드를 해킹해서 현관문을 열어버린다거나, 혹은 위급할 때 눌렀는데 비상벨이 안 울린다면요. 아찔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딱 한 번의 고장, 단 한 번의 시스템 오류가 우리의 안전, 보안, 편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정부는 바로 이런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차별 논란. 왜 어떤 건물은 봐주고 우리만 적용하냐는 건데요. 이른바 두 종류의 건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사람들이 사는 건물인데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이 단체로 반발하니까 법 적용을 미뤄줬어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그대로 적용 대상입니다. 아니, 같은 법인데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냐? 바로 이 지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 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는 단체로 반대해서 빼줬다더라. 우리도 뭉쳐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한다. 결국 왜 쟤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데 이 형평성 문제가 이 논란의 가장 큰 불씨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뭘까요? 과연 안전이라는 명분과 비용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그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현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법을 바꾸자고 하고 정부는 안전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 언론사설에서 제시한 이 의견이 꽤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법의 좋은 취지는 살리자. 대신에 적용 대상을 좀 줄이든지 해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되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목소리입니다. 결국 모든 논의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비.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과연 합리적인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이건 단순히 건물 관리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그 건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